이번 영상은 양력으로 1963년 8월 6일에 태어난 5명의 인생을 살펴보고 사주팔자의 주요한 시점들에 이 5명에게 어떠한 일,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사주팔자를 유사과학이라 폄하하지만 낮은 확률이지만 분명한 연관 관계가 존재하기에 틀린 것, 무의미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인간이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는 사주팔자와 인간의 운명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향후 기술적 발달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수집되어 이 연관관계가 증명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력으로 1963년 8월 6일생의 사주팔자는 계묘년 김이월, 신사일, 시주는 5명이 모두 다르니 비워두겠습니다. 3명은 시주에 토, 인성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민경욱 의원은 시간에 관성이 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시간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으니 공란으로 두고 3개의 주를 중심으로 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양력으로 1906, 13년 8월 6일 생이 있다면 이들 5명의 삶과 비교해보세요.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삶의 변화, 어떤 선택들이 있었는지를 말이죠. 자, 이 사주를 가진 남자는 대운의 흐름이 화의 기운에서 시작하여 목, 수로 거꾸로 흐르는 대운입니다. 청장년기에 재관운으로 흐르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좋은 운의 흐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강한 편인격의 사주이고 편인 도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비판적, 비관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그런 경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표현, 표출함에 주저함을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복잡한 또는 비관적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오미화 관성국이 방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매우 강한 관성의 에너지를 일지에 가지고 있어서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편인을 매우 강하게 쓰기에 도식의 현상이 일어날 때 개수가 증발하니 부하 직원과 같이 아랫사람들과 척을 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사주 구조입니다. 단체 조직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2명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지는 태어난 시간에 따라 조열해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시지에 오화가 있다면 특히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오미화 방합의 에너지가 동작할 때 불덩이 위에 올려진 보석의 형상이라 기토와 개수를 활발히 쓴다면 정신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으나 신체적, 가족, 가정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작곡가이자 베이시스트가 화기운이 왕할 때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해묘미 삼합과 사오미 방합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사주 구조는 자신의 뜻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펼치기 위한 조건들, 방합, 즉 어떤 단체, 조직, 협회, 모임과 같이 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삼합, 즉 목적을 중심으로 3가지의 기운을 내가 하나로 합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상관적 기질, 즉 나를 외부로 표현해내는 재능, 말, 행동 등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지식, 정보, 인기, 작품 등을 만나게 되고 또 넓은 세상에 무대가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잡고 손을 들고 일어서야만 그 운을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운이 와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어영부영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끈기 있게 버티고 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좋은 기운을 쓰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청장년기 재관의 대운 흐름이니 뜻하는 것을 이루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60대 전후로 삶의 변화를 겪게 되고 60대가 되면 이전의 명예나 재물적 성취는 뒤로 해야 하며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또는 자신의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또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생을 보내면 12년에 한 번씩 오는 재관운에 반짝하고 다시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대에도 돈과 명예를 쫓게 되면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에너지니 내가 하는 말, 행동들이 오히려 내 명예, 내 권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성을 지키는 관성이 약해지니 금극목의 운에 재물적인 손실도 뒤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5명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케빈 미트닉 미국인으로 10대 시절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을 해킹하여 FBI에 수배되어 감옥까지 갔습니다. 석방된 이후 보안회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활동하였으며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스웨덴의 레이프 에들링 작곡가이자 베이시스트입니다. 저는 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둠메탈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밴드는 전 세계 공연을 하고 있고 음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미국 허들 육상 선수 앤서니 마이클 디스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허들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딘 앤드류스, 영국 배우입니다. 39세까지 가수로 살다가 배우로 전향하여 영국에서 연기파 배우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가수였던 경력을 살려 뮤지컬 작품도 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연을 다니고 있고 2026년 7월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을 사주팔자의 각 운때 별로 공통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명의 인생 흐름을 차트로 먼저 그려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생에 있어 변곡점이 있었고 그 변곡점의 선택에 따라 삶의 궤적이 좁아지기도 하고 폭발적으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을 잘 넘었다 해도 다음 변곡점에서 완전히 생이 끝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변곡점이 될 만한 때이 이들 5명에게 어떤 일, 어떤 선택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5명의 생애 방향,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해입니다. 2001년 신사해에 일주 복음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의 선택으로 누구는 가수에서 배우로, 범죄자에서 세계적 구루로, 기자에서 정치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양력 1963년 8월 6일 생인 여러분은 2001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궤도로 바꾸었나요? 먼저 케빈 미트닉 해커의 경우입니다. 케빈은 해킹 사건으로 FBI에 잡혀서 1995년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2000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컴퓨터 관련된 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2001년 신사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였을까요? 기업, 국가, 기관을 해킹하는 블랙 해커가 아닌 자신의 기술, 지식을 기업, 국가기관을 돕는 쪽으로 쓰겠다고 결심하였고 그래서 알렉스 카스페라비추스를 만나게 되었고 2001년 자신의 이름을 건 보안 컨설팅 회사 디펜시브 띵킹 이후 민닉 세큐리티 컨설팅으로 공동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케빈에게 2001년은 자신이 세계 보안 시장의 판도를 바꾼 그 첫 시작이었던 해였습니다. 두 번째 딘 앤드류스 영국 배우의 경우는 원래 카바레, 크루즈 등에서 생계형 가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관광 및 유흥 문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고 2001년 앤드루스는 친구의 권유로 켄 로치 영화 감독을 찾아가 오디션을 받고 바로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40이 되어 배우의 길을 시작한 그는 이후 계속된 작품 활동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레이프 에들링 베이시스트는 1980년대부터 메탈계의 명반이라 불리는 음반을 낼 정도로 실력 있는 작곡가이자 베이시스트였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초장기 멤버들과 불화로 결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99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1년 초창기 멤버들을 재결합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의 선택은 2002년 공연의 대성공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해체와 재결합의 과정을 거치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60대인 멤버들이 캔들매스 밴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둠 메탈의 거장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4번째로 민경욱 전 의원은 정치부 기자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KBS에서 보도국 간부, 즉 임원의 길이 보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KBS의 TV 7시 뉴스 앵커의 길을 선택하여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서니 마이클 디스 육상 선수입니다. 1992년 30세의 나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젊은 신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결국 체력적 한계에 약물에 의존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로 약물 검사에서 2번이나 적발되어 2001년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체육 특성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육상 코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1년 은퇴와 함께 코치의 길을 바로 선택했다면 제대로 된 코치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명의 선택들 중 4명의 선택은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앤서니 육상 선수는 자신의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지 않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200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 보그문이 올 때면 자신이 하게 되는 선택들이 남은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없게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신이 정한 내 운명 계획이구나 하고 순응함을 권합니다. 육상 선수인 앤서니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회묘미 목국을 이루는 2007년의 삶을 보겠습니다. 2007년 을묘대운으로 사주 원국의 묘미합 목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세운 정해에서 해수의 기운이 채워지니 완전한 해묘미 목 삼합을 이룹니다. 내가 행한 어떤 재주가 사회적인 정보, 인기와 합의되어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빈 미트닉 해커는 을 해년에 FBI에 검거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고 정해년에 모든 법률적인 족쇄가 풀렸습니다. 2000년 가석방 이후 그가 보여준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2007년 법원에서 그에게 묶어둔 족쇄들을 모두 풀어지게 된 해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기업은 모의 해킹,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사업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년 가까이 자신이 행한 말, 행동들이 법원의 평가, 검증의 과정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기에 이후 큰 재물적 성취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딘 앤드류스 영국 배우의 경우는 SF 수사 드라마의 주연 역을 2006년에 맡았고 2007년 종방될 때까지 역대급으로 흥행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로 2007년 최고 권위의 국제방송 시상식에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수상까지는 못했지만 40세의 늦가기 배우가 단 7년 만에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되는 쾌거를 올린 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인기는 이후 딘에게 많은 연기 기회가 주어졌고 한때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실력파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어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프 애들링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였던 그는 2007년 King of the Grey Islands is Greater Than 앨범을 출시하였습니다. 보컬리스트와 갈등으로 앨범 출시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기에 레이프 애들링은 앨범 출시 직전 기존 보컬과 결별하고 새 보컬을 영입하여 새 앨범에 대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2007년 자신의 곡이 보컬에 얽매이지 않고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음을 증명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곡가로서의 실력을 검증받은 해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007년 특정 보컬이 없어도 캔들매스는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후로 그는 여러 명의 보컬들을 영입하며 캔들마스 밴드를 운영하였고
그렇게 했기에 60이 넘은 나이까지도 캔들마스 밴드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활 밴드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민경욱 전 의원은 메인 뉴스 앵커로서 활동하여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여 정치외교팀으로 배속됨으로 인해 2007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캠프 담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에 민경욱 전 의원은 이 인연으로 정치로 발을 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합의 세운의 오랜 노력의 결과를 보기도 하고 향후 큰 결과를 내기 위한 시작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4년 갑인대운의 갑 5년입니다. 사우미와 방합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대운은 강한 목의 기운이니 재생관으로 흐르니 화의 기운은 가장 강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화는 신금에게 관성으로 높은 명예,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긍정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였다면 육체적, 정신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해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대상포진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심한 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화가 강할 때 사주원국에 토가 발달해 있다면 토가 화의 기운을 설계하면서 토 인성이 매우 강해지는 때라 나의 인기, 지식, 정보, 생각 등이 발전 또는 강해지는 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케빈 미트닉 해커는 2014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고 세계적인 보안구루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케빈의 한평생 노력이 완전히 꽃을 피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트닉은 화의 기운을 토 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딘 앤드류스 영국 배우의 경우는 남성, 젊은 층 중심의 팬층을 여성, 노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해입니다. 즉, 팬층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해입니다. 그 결과로 이후 다양한 배역을 맡게 되었고 연기 잘하는 형사 전문 배우가 아니라 경찰, 농부, 로맨틱한 남편, 잔인한 전과자, 실존 인물까지 영국의 모든 계층과 시대를 아우르는 카멜레온 같은 올라운더 중견 배우로 배역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딘 앤드류스도 토 인성을 강화하는 에너지로 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프 에들링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였던 그는 세계 최대의 익스트림 음악 축제인 로드번 페스티벌 2014에서 자신의 밴드 2개, 캔들메스와 아바타리움 밴드 모두를 그 음악 축제 무대에 올렸습니다. 레이프는 이 두 밴드의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2014년은 그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기염을 토했던 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음악 축제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서였을까요? 이후 고질적인 만성피로 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후로는 공연 활동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안에서의 작곡 등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화기운이 강해질 때 열정을 불사르고 화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스튜디오 안에만 머물며 육체적인 에너지보다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활동을 주로 하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기가 신금을 녹이는 형상과 미토에 인묘하는 작용의 형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욱 전 의원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명예롭고 높은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에는 언론사 주필이 되거나 언론사 CEO, 기자로서 플리처상 수상을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민경욱은 기자의 길이 아닌 깽커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그 정점인 대통령실 대변인이 2014년에 되었습니다. 어쩌면 민경욱의 명예는 이때 가장 강했고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60대의 운, 이들의 현재 삶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개축, 순해의 계절에 들어 있습니다. 목화가 금수로 바뀌니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해지니 조열했던 사주라면 조우가 해결되어 삶이 평안해지거나 또는 건강 회복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목화의 기운을 쓰는 삶이었다면
그 기운이 약해지니 자신의 재주와 재능을 발휘해야만 목화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전 삶보다 자신의 재물, 명예를 지키거나 높이기에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기에 자신이 변해야만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이 개축대운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미트닉 해커는 202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2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는 때는 사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때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직계 또는 부부 인연들을 통해서 사망연도 또는 월, 일을 특정 지을 수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케빈이 이번 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기에 수의 기운이 시작되는 때 세상과 작별한 것이라고 봅니다. 큰 인물들의 경우 목구의 기운이 끝날 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연구를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딘 앤드루스 영국 배우의 경우는 전직 가수였던 경력을 살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혔으며 오랜 인연에게 청혼하고 결혼을 발표하는 등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2022년 한 해였습니다. 레이프 에들링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였던 그는 2014년부터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활동하던 밴드 중 아바타리움 밴드에서는 완전히 하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왕성하였기에 자신의 밴드들의 앨범은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던, 즉 화의 기운이 없어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슈로 공연을 못하다가 2022년 캔들메스 밴드로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쳐 신규 앨범을 내면서 월드 투어 등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프 에들링의 경우 가보년 사우미 방압에 인호술 화구까지 만들어져 일간 신금이 강한 화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화의 기운이 사라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욱 전 의원은 경자년 201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이후 선거 무효 소송 제기 및 부정선거론 등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원외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26년 7월 강의 중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목화의 운이 끝났기에 자신이 가진 재주, 재능을 발휘하여도 예전보다 약한 재관, 즉 재물과 명예, 권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목화가 강한 시기 수덱식상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해두지 못하였기에 수 에너지가 강해지는 때에 부정적 에너지가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S 방송국 파업 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될 때 대형 이슈들이 터질 때 대응 등으로 KBS 후배 및 동료 기자들과 척을 짐으로 인해 연주의 계묘가 내 관을 계속 깨는 식신경관의 기운으로 쓰여졌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하여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다면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과거와 같은 영화를 다시 누리기를 바란다면 불행하게 됩니다. 부디 이번 병환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면 12년에 한 번씩 오는 재관운에 다시 한번 반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삶에서 눌림목, 즉 변화가 필요한 시기, 즉 움츠렸다 더 나아가기 위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에 개개인이 하는 선택에 따라 이후 펼쳐지는 삶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5명의 사례로 얻어볼 수 있는 통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모든 이들은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하며 사주팔자가 유사한 경우 그 시기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현이 됩니다. 다만 케빈 미트닉 해커와 같이 천재들 중에는 삶의 정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구별에 와서 해야 할 미션을 이제 끝을 내었으니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각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케빈 미트닉 해커나 영국 배우 딘 앤드류스와 같이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거나 육상 선수 앤서니 마이클 디스와 같이 부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태어날 때 저마다의 환경과 그리고 선택, 가치관, 재능, 관심들이 달랐기에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5명 모두에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에너지로 변화를 겪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인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운명의 스케일이, 에너지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긴 영상이었습니다. 양력으로 1963년 8월 6일에 태어난 남자분이시라면 이 5명과 본인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였는지, 또 그들이 중요한 선택을 한 그 시점,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